안녕하세요, S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근하고요. 올해 나이가 52이고요. 경력은 지금 14년 차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리가 괜찮아서 여태까지 하고 있네요. 네, 지금 그러면 시우만 14년 차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럼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뭐 크게 차이 없는데 보통 한 700에서 800 정도. 연매출 따지면 한 뭐 8, 9천 되겠죠? 그 시우를 선택한 이유는 있나요? 제가 예전에 교차로를 잠깐 보다가 그 배송직을 그 지입사유로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화 연락해봐서 사실 뭐 거리도 괜찮고 해서 한번 뛰어들었죠. 사실 근데 처음 하실 때는 2회전을 받기 힘드셨을 텐데. 그렇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2회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지원 배송만 간혹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점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2회전도 좀 다니고 아니면 지원도 다니고 하는데, 예전에 초창기 물론 시유가 오래됐지만 형님한테 분리해가지고 지금은 점포 수가 많이 늘어나서 일이 좀 많죠. 기사들은 한정돼 있고. 지금 밖에 보면은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런 날에 배송하실 때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세요? 스트레스보다 이제 힘든 거죠. 물론 내 몸이 젖지만 제품이 젖어버리고 하니까 제품이 매장에 들어가기에 좀 미안하죠. 이런 날은 또 시간도 더 걸려서 조금 더 힘들죠. 평상시보다는. 처음 이제 지인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었나요? 조그만 회사 영업사원 했었죠. 전단 광고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신문에 들어가는 전단지 있죠. 학원 광고, 뭐 식당 광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전단지를 영업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거리가 한정돼 있어서 그것도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향세더라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그만두면서 요를 시작했죠. 그럼 맨 처음에 여기가 이제 배송직은 처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배송할 때는 많이 안 힘드셨어요? 처음에 내가 여름에 들었거든요.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한 3개월 만에 한 10kg 빠졌었을 거예요. 1년만 10kg. 아마 살이 좀 쪘던 분들은 대다수가 아마 그 정도 키로수는 빠졌을 거예요.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 힘이 덜 드는데 예전에는 이제 진짜 많이 싣고 다녔어요. 꽉꽉. 한마디로. 적재율 막 80% 이렇게요? 그렇죠. 꽉꽉 싣었죠. 거의 뭐 끄트머리까지 말하자면 도배한다고 그러죠. 빈틈없이 그냥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중고차 사는 게 좋을까요? 신차를 사는 게 좋을까요? 물론 여유가 되면 새 차를 사면 좋겠지만 다들 뭐 이런 직종을 뛰어드시는 분들이 뭐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중고차를 구매하는 게 감가 면에서는 아마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일자리를 어떻게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나 같은 경우는 그때 예전에 교차로도 보고 뭐 인터넷도 있겠지만 일단은 교차로가 길바닥에 보이면은 한 번씩 보고 간혹 봤던 게 있어가지고 연락을 했지만 지금 뭐 인터넷으로 거의 하니까 그걸로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그렇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죠, 여러 업체가. 괜찮죠. 그냥 많이 보고 경험을 해야 될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근데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서, 몸으로 움직이는 일이라서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운송직이라지만 거의
일본 말로 노가다잖아요. 네. 노가다 수준이니까 각오하고 하시면 뭐 벌이는 본인에 따라서 뭐 많이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일 더 주지 않을까요? 그죠? 맞습니다. 신규 기사님이 네. 선탑하실 때 여름에 시작하시는 게 좋을까요? 겨울에 시작하시는 게 좋을까요? 겨울에 시작하는 게 사실 좋긴 한데요. 여름도 경험을 해야 되니까 아무 때나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겨울에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가볍고 양도 조금 덜 싫고 하니까 힘은 덜 들겠죠. 돌아오는 여름에는 어차피 경험을 해야 되니까 여름은 한번 지나야죠. 어떻게 힘든가. 힘을 쓰는 일이라서 물건 들었다 놨다 하면 땀 한 번 쭉 빠지니까. SM님은 네. 저온 상온 중에서 상온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아, 처음에는 상온인지 저온인지 몰랐어요. 일단 전화해갖고 한 게 이건데, 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저온이 있더라고요. 저온이나 상온이나 뭐 힘든 거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지켜보기에는. 그러면 SM님이 생각하기에 상온의 장점이 있을까요? 저온에 비교했을 때? 아, 장점이 뭐 비슷해가지고. 그냥 뭐 일요일 고정 휴무 정도? 네, 그렇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그 저온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차를 쓰는 거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점포수를 덜 가는 거죠. 저온보다는 양을 많이 가는 대신에 점포수를 적게 가니까 그게 조금 장점인 것 같긴 해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는데요. CU가 완제잖아요. 네. 목표 연비가 있으니까 네. 그 연비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 신경 쓰면 운송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제 시간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속도도 내는 경우도 있고, 급브레이크 잡는 경우도 있고, 급출발할 경우가 있어서, 연비가 대다수가 아마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잘 나오시는 분들은, 안전 잘 하시는 분들은, 연비가 잘 나오시는 분들은 연합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차가 문제 있는지 연비가 잘 안 나오던데요. 연비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제하고 주더라고요. 나쁜 거죠. 개선해야 됩니다. 그 상품 분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사님이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네. 고의로 네.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일단은 점포와 유대관계를 좀 유지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점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도 모르고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도 나를 모르니까 뭐 안 들어왔어도 찾지도 않고 그냥 대충 하고서 그냥 결국 쳐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면 한 번 더 찾아보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많죠. 점주들이나 아르바이트하고 유대관계가 조금씩은 있어야 돼요. 아주 친밀감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인사하고 그렇죠. 기본적인 대응을 하고 그러면 결품도 뭐 본인들이 왜
안 들어왔냐고 물어보면 저희도 이제 해명할 수가 있으니까. 센터에서 안 나올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물건을 다른 데 내릴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죠. 물론 기사들도 점포 관리를 하긴 해야 돼요. 배송도 하고.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니까. 아, 여기는 근데 진짜 막 엄청 길이 좁네요. 여기 잘못 들어오면은, 산 밑에네요. 예, 완전 산 밑에여가지고. 근데 지금 물량이 엄청 많은 데만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보통이에요. 아, 이게 다 보통 물량 정도인 건가요? 네. 이게 한여름에 이제 처음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여름에 들어오면 엄청 힘들어해요. 네, 일단 땀도 엄청 나고. 보기에도 막 땀나니까 선수들도 땀나는데 이제 본인들은 이제 초짜니까 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도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교수님, 근데 하차하실 때 네. 내리는 순번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내리는 순번을 말하자면 이제 소분류 된 거, 소분. 그 다음에 과자, 라면, 박스. 그리고 무거운 중량, 그러니까 캔맥주, 병소주,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음료,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음료 그런 수로는 내리죠. 그 담배랑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으로. 그렇죠. 담배는 뭐 제일 처음으로 내려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순서가 그렇게 되겠네요. 보통 이제 CU 같은 경우에는 점포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한 점포당? 물론. 뭐 개개인 차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도는 코스 같은 경우는 좀 먼 편이에요. 점포 간 거리가 좀 네. 거리가 좀 돼요. 5분에서 10분 정도. 근데 10분에서 10분 내외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보통 한 5분 정도 걸려야 그래도 좀 가까운 거리인데 10분씩 아니면 15분씩 가야 되니까. 근데 물론 시골 그 산간지방보다는 훨씬 나빴죠. 근데 도시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점포 하나당 하차 시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물량에 따라 좀 다른데요. 한 3분에서 5분?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가 가장 많이 걸리는 시간이 되고요. 물량이 좀 많은 데는 한 10분, 진짜 많은 데는 한 15분. 그 정도가 걸리죠. 보통 3분에서 5분이면 웬만한 점포들은 다 내려요. 이동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걸려서 그렇죠. 센터에서 집이 가까운 게 좋은지, 마지막 점포에서 집이 가까운 게 좋은지. 센터에서 집이 가까운 게요. 센터에서 집이 가까운 게 좋죠. 만약에 이해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음, 어디나 마찬가지로 회사가 가까우면 좋은 거예요. 어느 직종이든지 출퇴근 거리가 멀면 솔직히 시간 벌써 많이 까먹잖아요. 그럼 힘들죠. 출퇴근 시간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만약에 눈이 많이 오면 그 점착 시간 관련해서 이제 센터 쪽에서도 뭘 해주는 게 있나요? 아, 그렇죠. 뭐 특별하게 해준 건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동하면서 늦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점착 시간을 준수를 해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가는 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벗어나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우천이나 뭐 눈이 올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죠, 저희한테. 그러면 화물일을 하시면서 네. 가장 당황했던 적이 있나요? 당황했던 적은 사실 뭐 사고죠, 사고. 사고가 뭐 그냥 우연하게 날 수도 있고 남이 와서 박아서 그냥 날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박을 수도 있으니까 당황스럽지 항상. 그냥 일단은 사고가 나면은 내가 자가용으로 운행하다 사고 나면 그래도 시간 여유가 있는데 물건이 실린 상태에서 사고가 나버리면 그거를 수습을 하고서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수습이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좀 늦어질 거잖아요. 그거가 좀 애로사항이 있죠. 점포에 가려면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 점포에서는 기다리고 있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이제 주의할 점이나 아니면 조언 같은 거 이런 거 있으신가요? 분들에게.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일을 아니더라도 운송직을 선택하면은 일단 선탑을 좀 해보시고 그래도 이 일 아니더라도 운송직이 많으니까 선탑을 많이 해보시고 거기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고택도로 그 금액이 좋다고 해가지고 들어왔다가는 낭패인 경우가 많으니까 많이 알아보시고 많이 선탑해보시고 선탑을 안 해준다는 건 사기꾼이니까 말로만 다 해버리면 사기꾼이에요. 운송을 하시려면 선탑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일이 시작하게 되면 항상 운전이니까 항시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운전은 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많겠죠. 아무래도 운전대를 많이 잡고 있으니까. 선생님 끌차는 다 SM님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끌차 한 번 사면 몇 년 써요? 아, 이거 10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네. 10년 됐어요. 저기 한 번 사면 바퀴만 교체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어, 바퀴는 한 2번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 번 살 때 제대로 된 거 사라. 아, 그쵸. 근데 저게 또 금액대가 좀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입니다.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촬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